여러분, 처음부터 큰 그릇은 없어요. 내 그릇은 얼마나 그에 비하면 작고 초라한가.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근데 그 점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가죠. 그렇지만 이렇게 불쾌한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우리는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승입니다. 여러분, 리더로서 멋진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 분이면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티장에서 아주 신나게 놀아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파티에서 신나게 노는 것을 절영지연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절영지연은 각근을 끊어내고 즐기는 연애를 의미해요. 예전에 초나라 장왕이 투초의 난을 평정한 뒤에 큰 공을 세운 신하들과 함께 연애를 가졌습니다. 밤늦도록 계속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성대한 연애를 즐기던 중에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서 촛불이 모두 꺼진 거죠. 아주 깜깜한 그 와중에 왕이 시중을 들던 어여쁜 미녀였던 총이가 왕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누군가 제 몸을 더듬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각근을 잡아 뜯어냈으니까 불을 켜면 그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장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빨리 다 각근을 끊어내고 더 신나게 놀아보자.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모두 각근을 끊어냈죠. 그러니까 불을 킨 뒤에도 누가 왕의 총의를 건드린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3년 후 초나라가 진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됐을 때 초나라 장왕이 적에게 이제 위태롭게 쫓기면서 그때 한 장수가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뚫고 들어와서 용맹하게 뚫고 들어와서 장왕의 목숨을 구해냅니다. 적들을 피해서 이제 달아나고 한숨 돌린 후에 장왕이 물었죠. 그대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가? 그러니까 장수가 3년 전 그 연회에서 술에 취해 주군께 죽을 죄를 지었는데 크게 망신을 당할 줄 알았지만 주군께서 관대하게 용서해 주셔서 언젠가 그 은혜를 꼭 갚으려고 했었습니다. 끝이 아주 훈훈한 이야기죠. 근데 사실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장왕의 어떤 사람 됨됨이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 장왕은 목표가 큰 사람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알겠고 평상시에도 자신이 원하고 있는 그 목표를 분명하게 인지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장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은 불쾌했겠죠. 하지만 즉시 자신의 더 큰 목표를 생각할 수 있었고 또 그 큰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신하들을 아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불쾌함을 씻어내고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를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는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중요한 가치를 곱씹고 음미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에 비해 덜 중요한 일들이 별 관심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평정심 이런 걸 쭉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근데 그 점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서로를 반목하고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불쾌한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나와 다른 상대방의 특성을 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 훗날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결국 큰 득을 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예전에 관중과 포수가라는 사람이 서로 자신을 모시고 있는 그 공자를 군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했어요. 그때 이제 관중이 포수가가 모시는 공자 소백한테 화살을 날려 쏴서 죽이려고 했는데 화살이 소백의 그 혁대에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소백이 군주가 돼서 관중을 죽이려고 했는데 포수가가 말렸던 거예요. 관중이 좋은 성품과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를 등용하면 도움이 되실 거다. 이런 조언을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관중을 재상으로까지 중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중이 이끄는 그 제나라가 춘추 시대의 최고의 강국이 될 수 있었죠. 이 포수가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인정한 그 죽은 소백은 춘추 5패 중에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제황공이라고도 하는데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시죠?
비록 가신의 호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재상의 자리까지 앉힌다는 것이 보통 사람의 그릇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세계 최고 정복자였던 칭기스칸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은 칭기스칸이 저거한테 이제 화살을 맞아서, 목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부하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벗어나긴 했는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칭기스칸의 활을 쏜 그 적군이 또 칭기스칸이 가장 아끼는 그 부하, 참모 중의 참모 보우르초 장군도 쐈고, 칭기스칸이 애지중지하던 말도 쏘아 맞췄어요. 칭기스칸 군대는 승리한 뒤에 포로로 잡은 적병들을 추궁했어요. 누가 칸과 보우르초 장군에게 화살을 쐈는가? 그때 한 용사가 당당하게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를 죽이시면 제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한 움큼의 흙만 적실 것입니다. 저를 용서로 받아주십시오. 그럼 제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전 세계의 대지를 적실 것입니다. 이때 칭기스칸이 감탄하면서 말하죠. 상대한테 해를 끼친 일은 숨기기 마련인데 넌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 진정한 용사구나. 이제 너를 내 너커르로 삼겠다. 너커르가 동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널 제베라고 부른다. 제베는 몽고말로 화살촉이라는 뜻이에요. 앞서 말한 제황공도 대단한 사람인데 칭기스칸은 그보다 훨씬 더 그릇이 큰 사람이었다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정복자가 된 거죠. 이렇게 진정한 리더라면 사사로운 그 개인의 감정보다 분명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으면서 사람들을 더 크게 포용할 수 있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얘기하니까 잠깐 위축될 수도 있는데 내 그릇은 얼마나 그에 비하면 작고 초라한가. 여러분, 처음부터 큰 그릇은 없어요. 누구나 더 계속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서 그릇이 점차 자꾸 커져가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정신을 가다듬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에 있다고 봅니다.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 더 큰 가치, 이런 걸 생각할 때 남도 더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시길 빕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